시원스클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네, 2020년입니다. 2020년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죠. 그 1997년보다 2040년이 더 가까운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좀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적중특강도 이렇게 PPT가 예쁘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1월부터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반팔이죠. 저는 항상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겨울이어도 반팔 반바지를 즐겨 입습니다. 저희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자, 적중특강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우리 파5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기가 진짜 전해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내가 토익을 좀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의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1번 문제 먼저 들어갈 거고요. 항상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저희 시원스쿨랩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난 이후에 해설 강의 느낌으로 강의를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토익 소스를 찍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해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ABCD를 봤을 때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동사 그리고 또 명사 그리고 또 having PP, being PP. 우린 참 이런 거 B번과 C번 같은 거 정말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The manufacturing procedures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고 콤마를 바로 찍은 상태예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Mr. Sheen found 주어 동사라고 해서 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떤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있고 그 앞에 이런 식의 명사가 콤마를 찍어서 부사구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전치사를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만 ABCD를 봤을 때 전치사가 없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틀어주셔야 돼요. 자, 업데이트라는 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리고 다시요. 동사도 되고 명사. D번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될 거고 명사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명사를 쓰고 관사 쓰고 또 명사가 나오는 거? 없죠, 그런 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안 되겠구나라고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B번과 C번인데요. 바로 분사 구문의 문제가 되는 거죠. 1번 문제부터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이거 푸는 방법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번에 들어가 있는 being updated는 사실 앞에 있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죠. 저런 걸 우리가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ing를 쓸래 혹은 being이 생략된 pp를 쓸래라는 분사 구문의 문제일 경우 pp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명사 목적어, 명사가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수동은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만 아시더라도 이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사실 분사 구문 문제 중에서 이것만 아시더라도 정답은 B번으로 처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쌤 저는 having pp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거 정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름하여 완료 분사 구문. 정말 싫으시겠지만 우리가 완료는 have pp라고 하니 아, 거기에 ing를 붙인 완료 형태의 분사 구문이겠구나라고 천천히 풀어서 한번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having pp를 씁니다. 우리가 분사 구문 만들 때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g를 쓰지만 그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having pp를 써서 그 시제가 다름을 표기해 준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 having pp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출문제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라고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대충 내용을 봤을 때 자, 이 Mr. Sheen이라는 사람은 found 했습니다. 뭐를? The factory was operating faster than before 이라고 해서
대시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죠.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고, 자, 이 사람은 공장이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오퍼레이팅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 알아차린 시점이 과거예요. Manufacturing procedure를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업데이트를 이전에 한 시제 더 앞서서, 그러니까 더 과거에 먼저 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수동 분사 구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빙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월 5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102번. enter, entrance, entrant, entered라고 해서 B번과 C번이 눈에 좀 들어오시죠. 자, B번 명사, C번도 명사인데 entrant라고 하면 사람 명사로서 출전자, 참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추가 정리 꼭 해두시도록 합니다. 자, 올라가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near이라고 해서 전치사가 보이고 전치사는 명사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더라는 관사와 ma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main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main 근처에 보단 주된 entrance, 입구 근처에 라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적절하겠죠. 자, main을 형용사로 봐주시고 관형명의 어순으로서 명사 들어간 B번 정답 들어가겠습니다. C번은 지금 해석상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아주 좋겠고요. be conveniently located라고 해서 be 그리고 pp 사이에다가 conveniently라는 부사가 들어갔으며, 그냥 이거는 자체적으로 덩어리 자체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편리하게 위치된이라고 해서 하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 하나만 빠르게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 있는 sold는 뒤에서 앞에 있는 cosmetics를 수식해주고 있고, 여기가 주어 그리고 BPP가 동사로 위치되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하도록 합니다. 103번. 103번 문제를 푸실 때 ABCD 보시면 지금 문법, 자리 문제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정답이야를 알려주는 단서 딱 하나만 뽑아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recently이죠. 저 단어를 보시면서 정답을 골라줄 수 있으셔야 돼요. Graham Office Supplies 주어는 recently, 최근에 동사라고 해서 여기가 자리가 동사라는 거 보셨으면 C번 같은 거 좀 먼저 버려주시고, 하나 더, 주어 자리에 S가 들어갔으니까 동사에다가 S를 쓰면 안 되겠다 하고 A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주어가 대문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유 명사 한 덩어리로 보시고 단수 동사로 받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A도 살아 있어야 되고 B, D 다 가능하겠죠. 수일치로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시제의 단서라고 했으니 recently를 좀 보실 건데요. 정답 B번 처리하시고, 자, recently는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의 단서로 가장 자주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제 부분 여러분들이 뭐 이론 강의를 들으셨다면 recently는 맞아,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도 됐지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도록 하실게요. 104번 넘어갑니다. 보통은 사실 이런 문제가 101번으로 먼저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조금 쉬운 편이고 항상 여러분 매달 시험장 가실 때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over라고 해서 전치사 보이고요. 빈칸 썼고 patient라고 해서 명사 들어갔습니다. ABCD 싹 봐주시면서 주격과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S가 들어간 소유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로서 지금 인칭 대명사의 향연이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정답 B번 처리하시면 되는 아주 쉬운 1초 문제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05번. 1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들이라고 해서 쫙 암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외우신 분들은 아마 쉽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have 그리고 trouble ing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적어드렸어요.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예를 들어 I am having trouble sleeping. 나는 정말 잠드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요즘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I'm having trouble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예문 간단하게 만드셔서 암기해 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106번. 이거는
문제가 fake예요. 무슨 말이라면 지금 WH 같은 게 막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접속사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한번 보여봐 드리죠. Dayglow has been confirmed as being a more efficient product. 어쨌든 앞에 product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가능한 명사 들어갔으니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product이니까 who는 안 될 거고 what은 선행사 있으면 안 되고 which인가? 여기까지 올라오셨을 건데 뒤를 확인해 봤을 때 all of the other leading brands라고 해서 단순히 all이라는 대명사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동사가 없죠. 여기 어딘가에 동사가 있어줘야 그래야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가 아닌데 까지 오셔서 남아있는 then을 정답으로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쌤이 지금 알려드리는 거, 정리해드리는 거 여러분 딱 이렇게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교급 than all of the other 복수명사 표현이야. 관용 표현이고요. of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괄호 표시로 들어갔습니다. 얘랑 똑같은 거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보시면 more이라고 해서 비교급을 나타내주는 단서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than 들어가셔도 아주 좋겠고요. 어쨌든 선택지에 너무 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선택지가 낚으려고 하는 그 페이크 문제에 낚이시는 분들은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방면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She is more beautiful than all of the other creatures. 그녀는 모든 다른 그 창조물들보다도 훨씬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뭐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문도 여러분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7번 들어갑니다. without이라는 전치사 보이고 finishing 동명사,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로 걸리는 the health and safety course라고 해서 의미상의 목적어까지 딱 들어가 있죠.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쓰고 의미상의 목적어까지 완벽한 정명구의 형태를 다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빈칸 처리되면서 너 이거 동명사? 너 이거 어떻게 수식해 줄 거야?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명사는 어쨌든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사로 준동사의 일종이고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ly로 끝나는 D번 선택하시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 1초 문제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08번. ABCD 정리가 다 되어 있으셔야 돼요. In fact. 사실상 이렇게 해석하는 접속부사, such as는 전치사,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부사, in case of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전치사. 먼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뒤를 보시면 Sonic Audio Incorporated라고 해서 어쨌든 명사 들어갔으니 전치사죠. 접속부사는 이런 데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접속부사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찍고 접속부사를 쓰시고 콤마 찍고 다시 완전한 절이 오거나 이렇게 part 6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such as냐 in case of냐 해석으로 들어가면 되시겠죠. such as면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 종류를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 들어가는 걸로 이어질 거고요. in case of는 어떠한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뭔가 앞에 있는 문장과 의미적으로 적절한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ow cost for impor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전자 인더스트리 산업의 저비용 외국 imports들은 present 나타냅니다. 문제를, problem을 for domestic companies 국내 회사들에게 어떤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국내 회사들의 한 예시로서 예를 들면 소닉 오디오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정답 such as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들어갑니다. Whatever, however, whenever, whoever 우리가 싫어하는 ever 문제 들어갔어요. 복합 관계사다라고 해서 말이 좀 너무 애하죠. 미안합니다. 이상한 개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ever로 끝나는 거는 그냥 복합 관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시고요. whatever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복합관계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로 들어가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써주시면 되고 복합관계 형용사로 들어가면 뒤에 명사 수식하면서 완전한 문장 이어지고요. however는 가장 유명한 게 어순이에요. however, 형부, 주어 동사, no matter how, 아무리 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죠. 뭐 however rich you are, 너가 얼마나 부유하든지 간에 뭐 I won't marry you,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되게 고등학교 때 봤었던 예문인데 아직까지도 좀 인상이 깊은지 그 예문이 저는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however는 복합 관계사뿐만이 아니라 접속 부사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whenever 복합관계 부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 써주시고 who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뒤에다가 불완전한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850, 900, 950 안 가실 겁니까? 만약에 안 가실 거라면 조금 천천히 공부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진짜 서학쌤이랑 공부해서 점수 빡 올릴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올라가서 보시면 little라고 해서 ly로 끝나는 부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고 주어 동사가 들어갔고요. 콤마 찍고 뒤에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아무리 Mr. Wilson 씨가 깔끔하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파일들을 organize 할지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을 잘못 두는 것 같아. 걔가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걔는 항상 좀 덤벙이야. 이런 내용으로 아주 적절하죠. 형부, 주어, 동사, 어순도 굉장히 좋고 해석으로 보나 구조상으로 보나 정답 however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110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Also, but, or, yet 이라고 들어갔어요. Tourists can use their reward points for free flights 그리고 discounts. 느낌 오십니까? 우리 투어리스트들은 그들의 보상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치사 for에 묵혀서 무료 비행이라는 명사와 discounts라는 명사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거를 무료 flights 비행표로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할인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옵션 사항이 들어간 거니까 or이 들어가서 명사와 명사의 병렬 구조를 이루어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or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111번. ABCD 보시고 지금 문법 자리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her이라고 해서 소유격 들어가고 position이라고 해서 명사까지 왔습니다. 관형명도 유명하지만 소형명도 유명하죠. 소형명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를 골라주시는 자리예요. C번이랑 D번 같은 거 좀 버려주시고 A번과 B번. 그러니까 분사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는 challenging 같은 경우는 ing 형태로 굳어진 형용사로서 도전적인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좋은 것들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일단 해석을 좀 해보죠. Miss Q often complains about her challenging position. 자, 이 퀸시라는 사람은 종종 불평을 합니다. 어디에 관해서 그녀의 굉장히 도전적인 직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일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As special project supervisor at wholesale. 자, 여기 도매에서 일하는 special project supervisor로서의 되게 도전적이고 힘든 포지션 때문에 조금 complain한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것. promising, 유망한, 정말 잘 나오죠. 뭐 promising candidate, 유망한 후보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leading, 선도적인, 선도하는 이라고 해서 leading company. 정말 잘 나가는, 앞서가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도 명사랑 자주 이어집니다. 자, outstanding, 뛰어난 employee라고 하면 굉장히 뛰어난 직원. remaining, 남아있는 뭐 tasks, 업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demanding, 까다로운 professor, 진짜 교수님 너무 까다로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각각의 ing 형태의 형용사들 먹은 거는 분사처럼 생겨 먹었지만은 사실은 그냥 형용사로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암기해 두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112번 보시죠.
ABC를 다 보면 우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막 likely 들어가 있고 most랑 as랑 more 들어가 있고 이게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more이랑 most가 들어갔으니까 비교구문,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해서 뭔가 비교구문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올라가죠. Shoppers seem to be 자, 쇼핑객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죠. To visit stores that are offering sales 하고 다행이다. then이 들어갔죠. Then stores that are selling their items at regular prices. Okay.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템들을 정가에 판매하는 가게보다는 이렇게 세일을 좀 제한을 많이 해주는 가게를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답은 more 들어간 비교급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13번. Possibility, quantity, selection, perspective. 의미 모르시는 분들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Feedback from the teen panel members라고 해서 패널 멤버즈면은 여러분 감정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사람의 감정원으로부터의 피드백은 반영합니다. Broad diversity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감정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나 돼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 각각의 사람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각, 견해, 관점이라는 게 다양해지는 거죠. 정답은 D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114번. above, over, along with라고 해서 전치사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보자마자 뒤에 the next 8 months 보면은 바로 정답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Construction work to enlarge the main hall of the Ashburg Convention Center. Ashburg Convention Center의 메인 홀을 확장시키기 위한 공사 작업은 will be carried out, 수행되어질 것입니다.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In several phases, 몇몇의 단계들로 carried out 될 건데 그렇지, over the next 8 months라고 해서 다음 8개월에 걸쳐서, 다음 8개월 동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over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suggested, refused, consented, decided.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단어들이 다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휘 문제인 것처럼 생겨 먹었지만 이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어휘의 탈을 쓴 문법 문제로서 어떻게 보면 함정 문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석으로 들어가면 왠지 말이 다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푸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얘네들이 뭐냐? 이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를 깔끔하게 외워서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 외우면 끝나요. 그리고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외우지 않았을 때는 너무 틀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suggest는 무조건 ing예요. suggest는 무조건 ing. refuse는 저는 이게 너무 외우기 힘들어서 여기에 f가 여기 약간 T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refuse to 이렇게 외웠고요. consent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뭔가 좀 긍정적인 거는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안겠고요. 결정하는 것도 나는 이제 토익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시온스쿨랩 최사쌤이랑 토익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to 이렇게 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ing를 끌고 있기 때문에 suggest 들어가시고 이거 suggest하고 propose 사실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배웠느냐.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이제 반지를 탁 주면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건 뭔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돼요. 오케이? propose는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그런데 sugges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메일로 제안을 했어요. 뭐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냥 이메일 하나가 제안서로 왔어. 기분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잉?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잉, ing, 동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렇고 suggest는 추가적인 포인트로 주어를 쓰시고 제안, 추천, 요구, 주장, 명령과 관련된 동사 지금은 suggest니까 추천 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경우 주어를 쓰고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는 중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요 단어가 보이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purpose는 on purpose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수거 정리해드렸으니 여러분 일시정지 하셔서 이거 캡처를 하시든 필기를 하시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suggest는
ing, purpose는 둘 다 된다. 됐죠? 암기하도록 할게요. 116번. In order to do예요. In order to do. 근데 in order that 이라고 들어가면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는 똑같지만 in order that은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쓰죠. if는 명접도 되고 부접도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로 들어가면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 접속사로 들어가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고요. because 부사절 접속사, so that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이랑 동의어로 들어가요. 선생님 정말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셔야지만 제 속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The computer program securely encrypted the email.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이메일을 암호화 시켜놨습니다. Only the receiver could read it. 오직 수신자, 받는 사람만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수신자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암호화 해놨다라는 내용이 맞겠고요.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가지고 와야 되는 in order to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 so that 들어가도록 하죠. 117번. limitation 한계나 제한, sales, 판매, number, 수, 그리고 remainder이라고 들어갔어요. Retailers are required to submit. 자, 우리 retailers들은 소매업자분들은 요구되어집니다. 제출하도록 요구되어지죠. 여기 앞에 to가 있지만 제출하다라는 것의 원래 성격이 타동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앞에 to가 들어갔으므로 준동사죠. 저는 가끔 준동사의 목적어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제 우리 문법 용어로는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의미상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reports라고 해서 명사가 위치되어져 있어요. 그럼 A, B, C, D가 모두 명사로 들어갔으니 저기는 reports라는 명사랑 어울리는 복합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retailers들은 팩스나 이메일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ny related documents, 그 어떤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이런 걸 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자, reports랑 어울리는 복합명사 sales report라고 해서 판매 보고서. 여러분 토익 공부 많이 해보셨다면 많이 봤음직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암기 좀 해주시고 정답 sales 찍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8번. advance, 그리고 뭐 detect, monitor, discourage. 사실 조금씩 의미를 좀 더 아시는 단어들이죠. 어휘 문제로 들어갔어요. 뭔가 advance, 다가가다, 증진되다. detect라고 하면은 이제 발견하다, 감지하다, 뭔가 추적하다. monitor, 추적, 관찰하다. 그리고 discourage라고 하면 의욕을 꺾는 거죠. 좌절시키는 거죠. 반대말로 encourage라고 하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권장하는 거고. 그 반대말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Security lighting이라는 게 뭐냐면 보안등입니다. 보안을 해주는 어떤 lighting인 거죠. 보안등은 하고 동사가 들어가요. individuals라고 해서 사람의 목적어가 들어가고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approaching이라는 ing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는 여기 사람 목적어가 있고 from이랑 ing가 들어갔구나. 저런 구조를 잘 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해석적으로 좋은 단어를 내가 골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어두워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어두워졌다라는 건 뭐 사람들이 다 갔어. Research facility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근을 했겠죠. 어쨌든 어두워지고 난 이후에 연구시설의 rear, 뒤쪽 entrance, 뒷문이에요. 뒷문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죠. 뭐가? 보안등이 어떤 개인들이 그렇게 오는 거를 못하게 하다. 그렇게 좌절시키다. 그러니까 보안등이 삥삥삥 들어오면서 여기로 오지 마세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정답 D번 들어가 주시고 discourage A from ing라고 해서 A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 챙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discourage A from ing, keep A from ing 약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강력하게 너 정말 이거 하면 안 돼?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들어가는 건 prohibit, forbid, ban이라고 해서 모두 사람 목적어 from ing의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거 챙겨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9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the two 뭐뭐뭐 factories, 두 개의 공장들이라고 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공장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시나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ABCD를 지금 보시면은 ing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approving 찬성하는, exhausting 막 너무 피곤한 게라 막 진을 뺀다,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satisfying이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remaining 남아있는 이란 뜻이죠. In the W Industrial Park, 자, Wallace Industrial Park에 있는 두 개의 공장들은요, 뭐뭐 하도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To be demolished. 자, demolish라고 하면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Early next month. 그러니까 여기 공원에 있는 두 개의 남아있는 공장들은 나머지는 다 없는데 딱 두 개만 남아있어. 그 두 개의 남아있는 공장들은 다음 달 초에 demolish 되어질 겁니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뭐 찬성하는 공장, 뭐 진을 빼는 공장, 만족스러운 공장 해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답 remaining 들어가 주시고 앞에서도 ing 형태로 굳어진 형용사들 정리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0번입니다. because of라고 해서 전치사가 보이고요. changes라는 명사까지 계산 아주 좋습니다.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를 찾아주시는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뭐 높이, 높게라는 부사도 되지만 지금은 형용사를 찾는 자리라 제가 형용사 의미만 좀 적어드렸습니다. recent, 최근의, satisfied, 만족스러운, usual, 평상시에라는 뜻이에요. 자, 회사 정책에 있어서 변화 때문에, 어떤 변화 때문에 all the summer interns are now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여름 인턴들은 이제 entitled to 1 week's paid vacation, 일주일간의 유급 휴가의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 이제 자격이 갖추어지다라고 들어갔으니 최근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높은 변화, 만족스러운 변화, 평상시 변화 이렇게 들어가도 해석상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정답은 recent으로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온스쿨 토익 2020년 1월 5일 적중특강 문제들을 쫙 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적중특강으로 그리고 또 후기특강으로 그리고 또 토익술술로 또 여러 가지 강의와 교재로 인사를 드리게 될 건데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스터디에서도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공부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유튜브 밑에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팅 해주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